여러분은 왜 자전거를 타십니까? 건강에 좋아서 자전거를 탄다는 분이 가장 많지 않나요? 비슷한 이유로 살 빼기 위해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경제적 이유로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주로 돈에 여유가 없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경우죠. 아니, 자전거 탄다고 교통비가 얼마나 줄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법 쏠쏠합니다. 개인적인 동기나 이유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더 높은 차원에서 대의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기후변화를 늦추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를 탑니다. 사회운동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마다 이유와 목적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돌을 닦는 수도승들이 자전거를 타는 이유에 대해 스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전거 커뮤니티에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생각해볼 대목도 있는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수도승들이 자전거를 타는 이유 바로 시작합니다. 돌을 닦는 5명의 수도승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자전거를 타느냐? 첫 번째 수도승이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감자를 자전거에 싣고 오면 편합니다. 자루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 좋습니다. 스승은 첫 번째 수도승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하구나. 너는 늙어서도 나처럼 허리가 굽을 일은 없겠구나. 이번에는 두 번째 수도승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자전거를 타느냐? 수도승이 대답했습니다. 자전거 바퀴를 굴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나무들과 들판이 휙휙 지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스승은 그 제자도 칭찬했습니다. 너의 눈은 활짝 열려 있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스승은 세 번째 수도승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왜 자전거를 타느냐? 세 번째 수도승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스승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너의 마음은 새로 정비한 바퀴처럼 잘 굴러가는구나. 스승이 네 번째 수도승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왜 자전거를 타느냐? 네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저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와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스승은 흡족해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금빛 찬란한 길을 달리고 있구나. 스승이 마지막 5번째 수도승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자전거를 타느냐? 수도승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를 탑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 수도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5번째 수도승의 말을 들으면서 어느 산악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그토록 애쓰느냐는 질문에 저기 산이 있으니까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좋아하는 산에 오르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정한 산악인다운 명언입니다. 이 산악인은 영국의 조지 멜러리입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정상을 몇백 미터 남기고 실종됐다가 안타깝게도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예로 공자가 학문을 하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했다는 이런 말도 생각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부럽긴 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한 즐기는 경지에 오르려면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하는 과정과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이해가 먼저고 좋아하는 과정은 나중입니다. 알면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공자가 말한 학문이든 멜러리가 말한 에베레스트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르려면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즐기기 위해서는 좋아해야 하고 좋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겠죠.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죠. 자전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만큼 아는 게 많아질 거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좋아하게 되고 그 단계를 넘으면 즐기는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그런데 즐기는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수준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서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자전거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전거 라이더들을 만나보면 이 좋은 자전거 왜 이제야 알았지?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더라면 이왕이면 가장 높은 단계인 즐기는 수준까지 가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즐기는 수준까지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먼저 자전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자전거와 친해지는 겁니다. 내 자전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인지 카본인지, 바퀴의 소재는 무엇인지, 림과 바퀴살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동계는 어떤 모델이며, 등급에 따라 성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겠죠. 손가락으로 프레임을 통통 튕기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알루미늄과 카본은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보시고요. 주행할 때는 뒷바퀴 허브 쪽에서 들려오는 라쳇 소리도 들어보시고, 타이어가 지면을 밟고 굴러갈 때 들리는 조용한 마찰음에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 자전거에 대해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전거에 애정을 갖고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면 자전거도 나를 챙겨주고 배려해줍니다. 사고 2번 날 거 1번으로 줄여주고, 낙차하더라도 좀 덜 아프게 풀밭으로 넘어집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제 다른 라이더의 자전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마다 장단점과 차이도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개미지옥에 빠지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에 대해 공부하다가 더 좋은 자전거와 부품에 눈이 돌아가 파산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다시 자전거 얘기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말한 라쳇 소리도 자전거 바퀴마다 다 다릅니다. 소리의 질감 차이를 느껴보세요. 어떤 바퀴는 탱크처럼 우렁찬 라쳇 소리를 내는가 하면, 일본 시마노에서 만든 휠셋은 너무 조용해서 스텔스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시마노가 라쳇 소리를 들릴 락말락 아주 약하게 만든 이유는 남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전거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쌓이고 자전거가 좋아지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애정이 생기고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면 즐기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초보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라이딩 경력도 있고 자전거와 사랑에 빠진 상태, 다시 말해 좋아하는 단계인가요? 혹시 5번째 수도승처럼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를 타는 분도 계시나요? 공자의 말을 빌리면 즐기는 경지에 오른 분들이죠. 이런 라이더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덕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에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자전거에 입문한 사람은 하나하나 배우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을 거고, 자전거가 좋아지는 단계의 라이더는 자전거를 통해 인생이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테고, 즐기는 단계에 있는 자덕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보람에서 즐거움을 얻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단계를 떠나 자전거로 즐거움을 누리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수도승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자전거에 부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5번째 수도승의 대답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공부든 일이든 취미든 구속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세상입니다.